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타 과수 좀 어떠세요? 하실만 하세요? 네. 사실 손해평가사 2차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막 지금 난리 나셨을 거예요. 여러분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다 똑같다. 항상 잊지 마세요. 네.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그런 질문들, 공부 방법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적과전 종합위원 보장을 한번 예를 들면 1강, 자, 100% 이해하고 2강으로 넘어가야지.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이에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죠. 근데 2강으로 넘어가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 적중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아있는데 지치세요. 그런 분들이 중도에 이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1강을 들으셨는데, 그래도 한 50%는 이해되는 것 같아. 과감하게 2강으로 넘어가세요. 모르는데 괜찮냐고요? 여러분, 일단 쭉 마지막 강의까지 1라운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강의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큰 틀이 어느 정도 짜여져요. 자, 그럼 이제 2라운드 하는 거예요. 2라운드. 다시 1강.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이해 안 되셨던 내용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 들립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속도가 좀 나겠죠. 내가 이해 안 됐던 부분만 들으시면. 적중. 그 다음에 포복자만 똑같이 1라운드 하시고, 그 다음에 2라운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도장 깨기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중간중간 정리, 복습 해가면서 강의 진행하잖아요. 포기하지만 마시고. 네. 자, 이번 강은 기타 과수, 대추 매실 살구, 그리고 오미자 조사 방법 볼게요. 네. 또 바로 들어가려 했지만 얘기 나왔으니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기타 과수. 처음에는 적종 듣기도 싫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기타 과수 듣기도 싫다 막 이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피해율에 적용되는 큰 수확량만 알면 되더라. 큰 수확량, 평수 미평의 그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사고 발생마다 수확량 조사를 하니까 수확량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 즉, 한 사고마다 수확량 조사에서 우리는 작은 수확량이 나오고, 동시에 감수량이 같이 나오는 거구나. 하나만 조사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수확량 조사가 여러 개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개겠죠? 네. 자, 그러면 하나의 작은 수확량, 즉 한 번의 수확량 조사에서 나는 도대체 뭘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있죠? 쬐끄만 수확량이죠, 뭐. 쬐끄만 수확량. 착과 중에 손해본 거 빼고 거두는 거. 낙과 중에 손해본 거 빼고 거두는 거. 자, 감수량은 뭐가 있을까요? 감수량. 쬐끄만 감수량이죠, 뭐. 착과 중에 손해본 거 빼고니까 손해본 게 있겠네요. 착과 감수량. 낙과 중에 손해본 거 빼고니까 낙과 감수량이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러니까 퍼센트, 피해 구성률 이런 걸 조사하진 않지만 미보상 주수가 있다?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자의 수확량으로. 반대로 고사 주수가 있다? 대응하는 거죠. 네.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감수량으로. 즉, 여러분들은 한 사고, 우리가 문제지에서는 하나의 사고, 그쵸? 수확량 조사. 이렇게 쬐끄만 수확량과 감수량들을 계산을 해서 합산하면 그 사고의 작은 수확량, 감수량. 작은 수확량, 감수량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를 통해서 최종 수확량을 어떻게 조합해서 만들어내지? 우리가 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제 따라오셨죠? 좋아요. 자, 조합 방법. 기본 산출식이 있었어요.
이 큰 수학량을 어떻게 조합할까? 기본 산출식. 제가 계속 기본 강조드리는 거는 기본이 아닌 것도 있단 말씀이겠죠. 다음 강, 다다음 강에 할 거예요. 네. 자, 기본 산출식. 첫 번째로 발생한 사고에서의 수학량 조사. 그러면 이 친구들을 조사해서 작은 수학량이 나오겠죠? 그 수학량 조사에서 자, 첫 번째로 발생한 사고, 우리는 최초 사고라고 할게요. 용어는 우리가 다음 강부터 별표 9에 있는 용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용어 너무 머리 아픕니다. 최초 사고. 최초 사고에서는 수학량을 구하더라. 그럼 이제 이 수학량이 포도복숭아 자두 만감류의 수학전 착과량처럼 기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있으면 더해주면 되죠, 뭐. 인정 안 되는 기수학량도 있나 보네요. 네. 이번 강 마지막에 기수학량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다음에 또 사고가 났어요. 최초 사고, 이후의 사고, 우리 2차 이후의 사고라고 부를게요. 여기부터는 손해본 것만 계산해요. 이게 큰 수학량, 즉 평수 미평에 적용되는 최종 수학량, 기본 산출식. 근데 이 기본만 아셔도 여러분 10문제 중에 7개는 해결된다니까요. 네. 아, 이게 그렇구나. 만약에 없다.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없다. 0. 2차 이후 사고 없다. 0.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고에서는 수학량을 구하래요. 그때 이 수학량이 작은 수학량을 얘기하겠죠? 수학량 조사 나가서 수학량을 구하래요.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는 구체적으로 막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쬐끄만 수학량들이에요. 그것들의 합산을 조합해서 큰 수학량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쬐끄만 수학량, 감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조사해야 되죠? 나왔네요. 착과수 몇 개지? 그쵸? 과중은 어떻게 되지? 밤, 참달에, 개당 과중. 네. 그 다음에 몇 % 피해봤지? 착피. 착과수, 과중, 착피를 그대로 곱하면 착과 감수량. 착과수, 과중 1 마이너스 착피하면 착과 수학량. 또 뭐 조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조사 방법 계속 하는 거잖아요. 낙과수, 과중, 낙피. 낙과, 감수량, 낙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와 고사 주수는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나무조사가 기본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쬐끄만 수학량 구해서 합산한 값을 조합해서 큰 수학량으로. 어렵지 않잖아요. 기수학량은 우리가 뭐 계산할 건 없어요. 출하 자료 또는 문답으로 우리가 조사한다. 제시돼요, 숫자가. 2차 이후 사고가 있다? 감수량 똑같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기본만, 이 기타 과수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틀을 딱 잡고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최초 사고가 만약에 수학 개시 전이다. 그럼 뭘 빼면 돼요? 얘를 빼면 되죠. 밤 호두를 제외하고는 낙과 수학량 없대잖아요. 그럼 감수량도 없는 거죠, 뭐. 물론 수학 개시 전에 감수량도 안 구하지만 또 품목에 따라서 참달에는 무조건 면적으로 하는구나. 면적이 2개 있었죠. 주수에다가 적용하는 제식 면적 또는 간격이 있었고 실제 결과 주수 면적, 조사 대상 주수 면적.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냥 조사 대상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논밭작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표본 면적의 제곱미터당 착과량을 구하죠. 네, 그러니까 표본 면적. 이런 식으로. 유자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후가 없더라. 네. 자, 이런 디테일한 계산은 여러분이 품목과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럼 뭐 어려울 거 없으실 것이고 우리가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 자, 여기가 수학이에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났어요. 몇 차례 사고가 나도 한 번이다. 이게 최초 수학량 조사예요. 즉, 몇 차례 사고가 나도
최초 수확량 조사, 최초 사고 수확 개시 전엔 한 번. 그럼 이때는 뭘 구해야 되죠? 시기별 조사 종류 말로 풀어놓은 거 할 때 했었는데 뭘 조사해야 되죠? 수확량. 이 사고에서의 수확량. 이 친구들 구해서 이거 구하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자, 수확 개시 후에 재해가 났어요. 그럼 이때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수확 개시 후에는? 수확량도 구하고 감수량도 구하고. 즉 수확 개시 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2차 이후가 없잖아요. 수확 개시 전으로 딱 나누면 감수량이 없는 거예요.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구해서 작은 수확량 구하면 끝. 자, 2차 이후 사고는요.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안 났으면 얘가 최초네요. 그럼 수확량도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또 사고가 반대로가 아니죠. 그 이후에 사고가 났으면 감수량도 구해야 될 것이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제가 지금 이걸 굳이 왜 또 복습을 하냐면 이번 강부터 기본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들이 나옵니다. 또 배신감 느끼시죠? 어떻게 해요? 나오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본식으로 10문제 중 7개는 해결. 난 나머지 3개 놓을란다. 근데 벌써 놓지는 마시고 정하시다가 안 되면 네. 다 지우고 우리 이제 교재에 들어갈게요. 네. 자, 이번 강의는 저 친구들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뭐가 떠오르시죠? 연상해 보시면 작다. 그쵸? 작다. 복숭아에 비해서 또는 뭐 참다래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요. 또요. 많다. 엄청 많이 달려있죠. 네. 이걸 딱 잡고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부터 들어갈게요. 수확 개시 전에 재해가 많이 발생해도 수확 직전에 한 번 조사한다. 얘가 최초 사고가 된다. 여기에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디테일한 계산, 쬐끄만 수확량 감수량은 여러분 나중에 눈 감고도 구하세요. 아침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도 막 구하세요. 그냥. 어느 사고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났다? 난 이 사고에서는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구나. 최초 사고에서는 난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구나. 작은 수확량. 어느 사고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 수확량을 구해야 되면 우리 뭘 조사해야 된다고? 여기 보지 마시고 안 봐도 우린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걸 안 읽으셔야 되지만 내용을 다 여러분이 미리 아실 수 있다고요. 최초 사고, 수확량 조사. 뭐 조사해야 된다고요?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 주수 수확량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고에서의 작은 수확량,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 낙과 수확량은 수확 개시 전에는 밤 호두만. 그럼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요? 착과 수확량, 착과수 조금 전에 했잖아요. 과중 몇 퍼센트 피해받고 몇 퍼센트 건지니 이 친구는 그냥 나오잖아요.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그럼 우리는 이 조사 내용은 착과수 조사하는 거, 과중 조사하는 거, 몇 퍼센트 조사하는 거, 착과 피해 구성률. 그럼 여러분 이미 아실 거 아니에요. 착과수 조사하는 게 뭐 다를까요? 적과 후 착과수 등, 포복자만의 수확 전 착과수 등, 착과 감수량이든 감수 과실수를 위한 착과 피해 과실수 등 조사하는 건 세는 건 다 똑같더라.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 얘를 알려면 실, 미, 고, 수. 근데 수학 불능 인정 안 하고 기수학은 아직 없고 너무 많아요. 그러면 표본 주수 내용을 안 봐도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표본 주수를 산정했으면 위치 제대로 선정하고 이해되시죠? 이 흐름.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표본주 앞에 가서 주당 착과수를 세잖아요. 그쵸? 또 다 처음 들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미자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대추, 매실, 살구만. 네. 일단 몇 주 있다 해볼까요? 자, 실제 결과 주수가 좀 크게 해봅시다. 계속 숫자가 너무 쪼잔하게 나와서 550주.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이거 결과 주수. 네. 품종 수령별로 조사를 하겠죠. 각각. 네. 어쨌든 전체 550주. 미보상 주수가
미보상 몇 주 있다 할까요? 20주. 고사 주수가 30주. 자, 나무 조사했어요. 품종, 수령별, 실미, 고 조사한다. 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겠죠? 조사 대상 주수 몇 주 나오죠? 실, 미, 고 빼버리니까 500주 나오네요. 500주. 오, 내가 500주 조사해야 돼요. 자, 너무 많아요. 표본 주수를 산정해요. 품목별 표본 주수표 농구본 이론서 부록. 네. 거기 보면 아마 500주면 이 친구들 12주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12주. 500주 많은데 12주도. 하지만 12주까지는 하자. 네. 뭐 100주 있는 데나 1000주 있는 데나 표본 주수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비례해야죠. 자, 12주 앞에 이제 위치를 잡았어요. 위치를 선정. 어떻게 선정하죠?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끔 과수원에 골고루. 나 편하지 하고 입구에만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선정했어요. 12주. 앞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내 앞에 있는 나무가 대추 매실 살구예요. 아까 저 친구들의 특징은 작다, 많다. 다른 것처럼 자, 1번 표본주 몇 개, 2번 표본주 몇 개. 다른 것들 어떻게 했죠? 표본주 착과수를 다 세서 합계했잖아요. 1번부터 12번까지 착과수 합계했더니 예를 들어 1200개. 그럼 한 주당 몇 개가 있지? 우린 주당이 필요하니까 표본주 합계. 표본주 합계는 뭐 예전 나누기 12. 아, 그러면 주당 100개씩 있구나. 주당 착과수였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500주에 100개씩이니까 5만 개가 있구나. 전체 착과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대추 매실 살구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능해요? 1번 표본주 몇 개 가능해요?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럼 어떡하지? 자, 그냥 표본주를 여기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부터 왜 밤, 호두, 참달의 유자랑 달라지는지 표본주의 착과수를 전부 수확합니다. 다 털어버려요, 그냥. 12주를 다 수확하는 거예요. 네. 수확해서 무게를 잽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올까요? 자, 1번 표본주 10kg, 2번 표본주 11kg 쭉 가다가 12번 표본주 9kg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원리죠, 표본주 착과량 합계. 얘를 조사 착과량이라 해요.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표본주 착과량 합계가 120kg이더라. 자, 표본주 합계는 몇 개지? 12주 했잖아요. 표본주 합계 12주.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주당 10kg이 착과돼 있더라. 주당 착과량이 나와요.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개가 아니라 착과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사실 조사 방법은 착과수 조사 방법은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은 자, 착과수 항량 볼게요. 착과수 과중 피해본 거 빼고 거두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착피 이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착과수가 어떻게 됐죠? 다른 것들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이거 이거였죠? 착과수. 거기에 과중 1 마이너스 착피. 자, 근데 대추 매실 살구는 어떻게 될까요? 착과수. 아이고.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만. 조사 대상 주수 똑같아요. 내가 500주 조사해야 되는구나. 주당 착과수 과중이 한꺼번에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당 착과수의 과중, 그럼 주당 착과량.
어렵지 않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량. 한 주당 10kg이네. 이게 합쳐진 거, 이게 합쳐진 거. 그것만 인식하시면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 지금 5,000kg의 착과량이 있구나. 이 중에 몇 퍼센트 피해봤니? 똑같죠. 자, 이 중에 표본과실 추출해서 우리는 그동안 착과수 중에 표본과실 추출해서 어떻게 추출했죠? 품종별 세주 20개 이상, 농지당 뭐 60개 이상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나누어서 착과 피해 구성률 다 아시잖아요? 네.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30%가 나왔대요. 끝. 지금 뭐 한 거예요? 쬐끄만 수확량 구했잖아요. 수확 개시 전 사고 났는데 수확 개시 전 이 수확량 조사에서 우리는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 주스의 수확량을 구할 수 있더라. 얘네를 합치면 이 수확량 조사를 통한 작은 수확량 나오잖아요. 그쵸? 착과 수확량 끝. 미보상 주수 주당 평년 수확량 끝. 수확 개시 전 최초 사고에서는 수확량만 구하면 되는데 쬐끄만 수확량 다 구했네요. 자, 조사 방법에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보면 될까요? 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주당 착과량 구하는 거. 또 하나는 퍼센트 착과 피해 구성률을 구하려면 표본 과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정리하고 계시죠? 품목별로 표본 과실 몇 개 추출하는 거. 네. 그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조사 내용을 다 아신 거예요. 오미자 나중에 할게요. 네. 자, 나무조사 품종 수령별로 대추 매실 살구 실, 미, 고 해서 조사 대상 주수 나왔어요.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전체 표본 주수 요 표 이건 적종 포복자 반부하가 호두표랑 다릅니다. 이제 그거 부록 옆에 놓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품종 수령별 표본 주수는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 표에는 농지 전체의 표본주만 나와 있더라. 어느 농지가 어떤 품종 수령으로 재배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 품종 수령이다. 얘를 각 품종 수령에 비례 배분하자. 조사 대상 주수 비례 배분하자. 이건 적종부터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그 내용이죠. 네. 그리고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며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표본주에 다른 거는 착과 수를 조사라 되는데 여긴 착과량 및 과중조사. 이거 되게 웃겨요. 매해 내용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과중조사, 어떤 때는 착과량 조사. 드디어 이제 착과량 및 과중조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본주별로 12주였죠. 전부 수확해서 수확한 과실의 무게조사. 착과량 조사죠 뭐. 굳이 과중조사를 끼워 맞추려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 있다고. 자, 그럼 그 어떻게 하는 게 나오네요. 그 내용이. 네. 어떻게 하래요? 조사 착과량. 자, 아까 1번부터 12번 표본주까지 합계가 얼마였죠? 120kg이더라. 그게 조사 착과량이에요. 조사 착과량. 근데 열매가 많기도 하지만 표본주가 많으면 이거 다 수확해야 되잖아요. 그쵸? 계약자 입장이 별로겠죠? 네. 절반 조사해도 된대요. 12주? 그럼 6주만 할게요. 해도 된대요. 네.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따라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12주를 해야 되는데 6주만 했어요. 절반 조사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 만약에 어디에 나왔는데 표본주 착과량 합계 6kg 근데 절반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 곱하기 2가 기본인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절반 조사했으면 6, 절반 조사 안 했으면 12가 되겠죠, 뭐. 그리고 하나. 매실만 해당되는데, 매실. 품종별로 비대 추정 지수를 조사해요. 이것도 농금원 이론에서 부록에 매실 나와 있습니다. 고정된 숫자예요.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뭐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품종별로 적정 수확일자, 조사일자, 과실 비대 추정 지수를 참조해서
조사해라. 근데 이거 나와 있으니까 문제인 제시가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그 전에 퀴즈 매실의 보장 종기 어떻게 되죠? 한여름이죠. 네. 우리나라는 매실을 주 용도 중에 하나가 뭐죠? 매실청, 그쵸? 엑기스. 좀 미리 따요. 근데 이거 보장 방식이 뭐예요? 수확 감소 보장이죠. 수확량이 감소되면 그걸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미리 딴다? 열매가 아직 다 안 컸는데 따는 거잖아요. 그럼 수확량이 줄어들겠네요. 그쵸? 그걸 방지하고자 어떤 품종은 며칠 미리 따면, 미리 수확하면 요만큼 앞으로 더 비대할 건데 그걸 반영해줘야 됩니다. 반영해주는 거예요. 매실만. 네. 나중에 또 이런 게 밭작물에 가면 양파하고 마늘에서 나옵니다. 자, 조사 착과량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일단 주의할 거 절반 조사 있다 그럼 곱하기 2, 절반 조사 없다 그럼 그대로 12kg. 그 다음에 매실 비대추정 지수가 제시되면 그냥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매실 외에는 이거 필요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결과값을 표본 주수로 나누면 아까 표본주 합계가 12주였잖아요. 그러면 주당 10kg이구나. 주당 착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조사 대상 주수가 아까 500주였나요? 500주에 10kg씩 5000kg이 착과량이구나. 여기까지가 착과량. 그러니까 다른 품목의 착과수, 피해 과실수와 과중조사가 여기 합쳐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에 표본 과실 뽑아서 퍼센트, 내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를 항상 이 사고에서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 안에 또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작은 수확량을 위해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쬐끄만 수확량을 위해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자, 퍼센트, 착과 피해 구성 조사. 적중처럼 그렇지 않은 거는 종합과수 다 똑같습니다. 유발재해가 있을 때 표본주 별로, 이거 무슨 얘기야? 표본과실을 표본주 별로 수확한 과실, 다 수확하기로 했죠. 12주 다 수확했잖아요.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는데 몇 개 추출하나 봤더니 표본주 별로 저는 개수로 할게요. 그럼 100개 이상. 저는 무게로 할게요. 그럼 1kg 이상. 자, 지금 12주였어요. 표본주가. 저 개수로 할게요. 그럼 몇 개? 개수로 할게요. 주당. 1200개. 저는 중량으로 할게요. 그럼 12주. 그럼 몇? 12kg이 되겠죠? 12,000g이니까. 여러분 이거 표본과실수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응용 문제 나오기 쉬워요. 포복자만 과중조사인데 뭐 4품종이다. 참다래. 뭐 2품종인데 착과 피해 조사다. 이거 얼마나 이거 내기 쉬워요. 그쵸? 주당입니다. 여기는 주당. 그리고 항상 잊지 마세요. 다 수확하니까 계약자 별로니까 절반 조사 가능하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뽑은 표본 과실수를 과실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정상 50, 80, 100 착과 피해 구성률 나오죠. 이런 경우에 생략할 수 있음. 이것도 따로 정리하고 계시죠? 피해 구성 조사 생략 가능한 거. 네. 다 한 거죠 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끝. 자, 오미자 볼까요? 오미자. 오미자는 왜 따로 하냐면 일단 여러분 요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 발음이 안 돼. 농촌진흥청 자료인데 여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이게 뭘까요? 유인틀. 오미자는 덩굴이잖아요.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유인틀로 재배를 해요. 근데 이 유인틀 종류가 하우스형, 그다음에 아치형, 그다음에 뭐 V자형 또는 이렇게 덕식으로 하는 거, 뭐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아, 유인틀이 형태가 다 이렇게 다르구나. 자, 요거를 담아 두시고, 네, 유인틀. 자, 이제 오미자만 한번 보세요. 오미자 어디 있어? 유인틀 형태, 오미자 수령별로. 오미자는 품수 아니고 이제 형수별. 유인틀 형태 오미자 수령별로 이제 길이 조사를 합니다. 실제 재배 길이, 고사, 미보상 길이, 조사 대상 길이.
길이. 자, 만약에 550m가 실제 재배 길이에요. 숫자 똑같이 해보죠, 뭐. 자, 미보상이 20m, 고사가 30m예요. 그럼 조사 대상 길이는 500m. 그쵸? 똑같아요, 그 다음엔. 자, 500m면 표본 구간 수를, 여기는 이제 표본 주가 아니겠죠, 구간. 표본 구간 수를 몇 개를 해야 되지? 아마 500m면 6구간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6구간. 자, 그럼 6구간을 어떻게 하지? 6구간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지? 형태, 수령별, 형수별. 어디겠어요? 여기 있네요. 형수별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해서 6구간 나왔어요. 형수별로 이만큼이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6구간을 어찌됐든 구간수 산정했으면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 나오네요. 1m. 아까 그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이렇게 돼 있으면 1m. 1m. 네. 아,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해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건 길이 방향으로 1m고 나면 6구간이면은 6m.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뭐랄까요? 보시지 말고. 다 갖고 계시니까 보시겠지만 어쨌든 보시지 말고 6m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똑같죠. 6m의 과실을 수확해요. 오미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그림 보셨지만. 표본 구간별로 표본 구간 내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계약자 입장에서 별로겠네요. 마찬가지로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됐죠? 수확해서 무게 재는 거예요. 그러면 6구간에 지금 6m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지만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6kg이 나왔대요. 6구간에 다 무게 대수 다 합치니까. 그럼 6m 합치면 미터당 1kg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계산의 편의를 위한 수치. 이 되시죠? 미터당이 나오는구나. 한 구간당 착과량이 나오는구나. 내가 아까 조사해야 되는 게 500m였죠? 500m. 미터당 1kg이구나. 끝. 착과량.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표본 과실수 뽑아서 착과 피해 구성률 해야 되겠죠? 표본 과실수만 정리하면 되죠, 뭐. 오미자의 표본 과실,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3,000g. 여기는 뭐 개수 없습니다. 오미자를 어떻게 개수를 하겠어요, 그렇죠? 3,000g 이상을 추출한다. 만약에 총 착과 수확한 게 표본 구간이 수확한 게 3,000g이 안 되면 과실 전체. 차이점. 이 친구들은 대추 매실 살구는 주당 무게 또는 개수. 오미자는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과실이 몇 킬로그램인지 몰라도 3,000g 이상. 안 되면 그냥 전체.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분류해서 착과 피해 구성률 끝. 됐죠? 지금 우리 뭐 한 거예요? 수확 개시 전 수확량에서 수확량 조사. 최초 사고. 최초 사고에서는 작은 수확량만 구하면 되지. 수확량 산출식 기본. 그쵸? 작은 수확량은 수확 개시 전에는 착과와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지. 이거 한 거잖아요. 얘는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 거고. 오미자는 당연히 미터, 오미자의, 아이고. 자, 오미자는 미보상 길이 곱하기 미터당 평년 수확량이 되겠죠? 전체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재배 길이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거예요, 그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제 수확 개시 후에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그것 파악이 다예요. 네. 자, 사고 2번 났다 해볼게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첫 번째 사고, 즉 최초 사고에서는 수확량을, 두 번째 사고에서는 감수량을, 최초 사고 수확량, 인정되는 기수확량이 있나요? 수확 개시됐다면서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의 사고, 뭐 3번, 4번 났든 그때는 감수량만, 그쵸?
어느 사고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자, 그럼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다 나왔네요. 수확량, 최초 사고에서의 수확량, 작은 수확량 뭐가 있죠? 작과 수확량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낙과 수확량이 이제 생기죠. 그럼 낙과 수확량을 위한 조사. 그다음에 미보상 주스 수확량 똑같죠. 아, 얘가 추가되는구나. 두 번째 이후 사고부터 감소량을 구해야 돼요. 자, 이 감소량은 쬐끄만 감소량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착과 감소량. 여기도 나오잖아요. 착과수 과중, 착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착과량, 착피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낙과 감소량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사주수 감소량 구하면 되겠죠. 다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수학 퀘스천하고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 기수확량. 기수확량. 기수학 주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기수학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만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기수학 주수. 기수학 길이. 과중조사, 그냥 착과량, 낙과량 조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과중, 쓸까요? 1 마이너스 착피 이렇게 하면 수확량 곱하기 착피 하면 착과 감소량, 그쵸? 물론 앞에 사고에 맥스 A 있다 그러면 차감, 이게 감소량이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조사 대상 주수 그대로 오고 여기가 착과 량이 되겠죠? 네. 그러면 낙과 조사할 때도 주당 낙과수 해야 되는데 주당 낙과량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대추 매실 살구. 자,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 계약자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절반만 해도 된다. 해라가 아니에요. 조사할 수 있으면 현장 상황에 따라. 네. 착과량 조사. 낙과량 조사. 네. 조사 대상 주수별로 표본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수간 면적 내 낙과된 과실을 수거해서 무게를 잰다. 표본조사가 원칙이었지? 오케이. 만약에 표본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럼 전수하면 되죠. 네. 자, 전수조사 다 긁어 모아놨어요. 그럼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다 긁어 모아놨대요. 표본조사랑 대비해서 틀린 거. 표본조사는 일단 나무 자체가 품종, 수령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품종별로 구분이 되는데 전수조사는 긁어 모아놨잖아요. 그럼 다시 품종별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 품종별로 구분하는 거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수냐 량이냐 그 차이인 거죠. 전체 낙과량이 만약에 5kg이에요. 전체 낙과 중 1000g 이상. 여기는 100개 없습니다, 여러분. 100개 없습니다. 1000g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1000g을 뽑았는데 1000g 중에서 예를 들어 A 품종이 뭐 300g이에요.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A의 낙과량, B의 낙과량. 긁어 모아놨으면 다시 품종별로 구분해야 되는구나. 계산식만 나오면 막 떨지 마시고 별거 아닙니다. 네. 자, 매실만 비대 추정지수 조사하는 건 똑같고요. 절반 조사했으면 곱하기 2. 매실은 비대. 자, 근데 여기서 차이점. 대추 매실 살구는요. 착과 낙과 전부 다 절반만 수확해서 조사할 수 있대요. 대추 매실 살구는. 자, 근데 오미자는요. 착과만 절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착과만, 요거 구분.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단 그래도 구분. 자, 오미자 볼까요? 오미자. 이제 착과량, 낙과량 조사. 오미자는 뭐 똑같죠. 표본 구간 내 착과된 과실 수확, 낙과된 과실 무게 조사. 착과만 절반이 가능하구나, 오미자는. 낙과량 표본조사 불가능하면 다 긁어 모아 전수조사 해야 되겠죠? 전수조사 품종 구분 똑같아요. 자, 즉 퀴즈. 이거 여러 번 냈던 퀴즈예요, 여러분. 왜 굳이 모아놓은 걸 다시 품종별로 구분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다시 품종별로 구분할까요? 5kg인데
품종별로 구분했더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2kg, 뭐 2kg, 1kg 이렇게 나왔어요. 왜 구분하죠? 떨어진 낙과량을 왜 다시 구분해요? 이 중에 표본과실, 그렇죠. 품종별로 피해 구성률, 품종별로. 표본조사나 착과량 조사는 기본적으로 표본조사니까 품종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왜? 제가 항상 왜? 네. 오케이. 자, 오미자, 대추매실, 살구 전부 다 이렇게 착과량, 낙과량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건 퍼센트. 그래야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감수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퍼센트. 여기 있네요. 퍼센트. 자, 표본과실. 정리. 네, 표본과실. 자, 대추매실, 살구는 뭐 똑같고요. 네. 차이점. 낙과 피해 구성조사와 착과 피해 구성조사의 차이점. 뭐가 보이세요? 착과 피해 구성조사는 아까 우리 수학 퀘스천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표본 주당. 아까 12주였죠? 그러면 곱하기 12주 곱하기 100, 12주 곱하기 1000g. 표본 주당. 근데 여기는요. 낙과 피해 구성조사의 표본 과실수. 아까 품종별로 나눈 거죠. 전수조사할 때. 그 품종별로. 표본주별 아닙니다. 우리 낙과는 항상 생각해 보시면 뭐 3주 이상의 표본주 다른 품목도 이게 없었잖아요. 그쵸? 품종별로. 자, 착과 피해 오미자 표본 과실수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3천 똑같고요. 여기는 표본 구간 낙과 중 임의의 3천 똑같죠? 네. 만약에 총 낙과가 3천 미만이면 해당 과실 전체. 오미자 같은 경우는 착과나 낙과나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표본 구간 수확한 과실 중 3천, 표본 구간 낙과 중 3천. 근데 하나 더 추가된다면 전수조사했다면 전체 낙과 중 3천. 오케이. 자, 피해 구성조사 생략하는 거. 네. 그럼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착과량 나왔고 1 마이너스 착피, 착과 수확량. 수확개시 최초 사고 났다면 낙과량 나왔고 1 마이너스 낙피, 낙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주당이든 미터당이든 평년 수확량. 그 사고에서의 작은 수확량, 즉 최초 사고에서의 수확량. 이 퍼센트를 그대로 곱해버리면 감수량. 다만 착과든 낙과든 앞사고에서 맥스 A가 있다면 맥스 A는 유일하게 뭐다? 이전 사고의 착과 피해 구성률 중 최고가. 네. 자, 고사주수 감수량 있어요. 고사주수 10주 있어요. 그러면 조사 안 하죠. 주당 착과량만큼, 주당 낙과량만큼 있었겠지. 다른 건 여기 과중 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들어가 있다고요. 1 마이너스 맥스 A가 있다면 빼주고 맥스 A 없으면 그냥 0 하면 되니까 아예 공식 자체를 착피, 낙피, 마이너스 맥스 A로 해놓으시면 좋죠. 네. 여기까지 대추매실 살구 오미자. 뭐 여기 예시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표본 과실수, 표본주 7주, 착과 피해 조사, 표본 주당 100개 또는 1000g 이상. 표본과 실수 응용 문제 항상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주당 착과량, 주당 착과수 대신 착과량이었죠? 네. 자, 그럼 매실 나왔다는 건 비대지수 적용하란 얘기예요. 절반 조사, 곱하기 2 해야 되는구나. 즉, 표본주 조사한 게 10주에서 다 조사한 게 긁어모은 게 20개인데 20kg인데 절반 조사했대요. 그럼 곱하기 2. 자, 매실이네요. 제시된 비대 추정 지수. 전체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수학 퀘스천 수확량 볼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착과 수확량, 감수량, 쬐끄만 수확량과 감수량을 통해서 작은 수확량, 작은 감수량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고에. 뭐 이렇게 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수학 개시 전에 했대요. 나는 여기서 수확량 구해야 되는구나. 있을 거 다 있네요. 무슨 수확량? 쬐끄만 수확량, 착과 수확량, 미보상주 수수확량, 착과 수확량, 90주에
주당 8kg, 이 8kg이 이렇게 나온 거겠죠,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네. 주당 8kg. 착과량. 35% 빼고 나머지 수확. 미부상주수 6개 있네요. 주당 평년. 오미자면 미터당 평년 수확량. 수확기 시전 수확량 조사에서 나온 수확량. 수확기 시전에는 수확량만 있으면 끝. 감소량 없죠. 수확기 시전에 2차 이후 사고 없어요. 2차 이후는 기수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뭐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다 하시는 거고,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기수학. 기수학량. 이거 한번 신경 써볼게요. 수학이 개시됐어요. 기수학이 있다는 얘기죠. 기수학 주수가 있다, 기수학량이 있다. 자, 1번 케이스 A 볼게요. A 케이스. 여기가 수학 개시됐어요. 최초 사고가 여기 났어요. 최초 수확량 주사 수학 개시 전. 그다음에 여기가 최초 2차 사고 났어요. B 케이스. 여기가 수학 개시. 여기가 수학 개시, 수학 개시. 네. 수학 개시 전에 사고 없고요. 여기가 최초 사고, 여기가 2차 사고예요. 자,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있는 케이스 퀴즈. 우리 최초 사고에서의 수확량, 기본 산출식이었잖아요. 큰 평수미평의 큰 수확량 플러스 인정되는 기수확량. 2차 이후 사고가 있다면 감수량. 이게 기본 산출식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기수학량. 자, 인정되는 기수학량이 있는 케이스 A예요, B예요? A는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전에 났대요.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전에 기수학량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 개시 전에 지금 사고 났어. 수확량 조사 나갔죠. 우리 아까처럼 착과 수확량과 미보상주수 수확량 구했어요. 그래서 합해봤더니 이 사고의 작은 수확량이 예를 들어 100이 나왔어요. 100이 나왔어요. 네. 그 전에 기수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개시 전이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한 10쯤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2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수확량 조사를 나갔더니 뭐 한 60 수확했고 30 감소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기수학은 요 사이에 수확한 양은 100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원리도 아니죠, 사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셔야 되세요. 100에서 지금 이 시점 100을 이 과수원이 거두는구나. 그리고 이제 수학이 개시됐어요. 한 10 정도 기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수학량 10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100 안에. 근데 여기다가 최초 사고에서 지금 100이 계산됐는데 기수학이 10 있네. 10 더 더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요 안에서 최초 사고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최초 사고의 수확량에서 기수학도 있고 조사해봤더니 수확량도 있고 감수량도 있고. 이해되시죠? 네. 자, B 케이스는요. 첫 사고가 수학 개시 후에 났네요. 그러면 이전에 기수학이 있었겠죠. 즉 기수학을 10 정도 하고 있어요. 그전에 아무 사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초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서 조사해봤더니 수확량이 60. 우린 동시에 감수량도 계산할 줄 아세요. 30. 그러면 얘 인정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과수원에서 거두는 수확량. 이 과수원에서 거두는 최종 수확, 요 산출식에서 제 10을 인정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죠. 최초 사고에서 수확량 조사한 건 60이잖아요. 이 케이스에서는. 최초 사고 수확량 60. 그 다음에 이때 감수량은 지금 현재는 필요 없지만 2차 이후 사고 감수량 있으면 차감해주고 그럼 이 10을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 이해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문제마다 만약에 기수학량이 나왔어요. 기수학량. 제가 10문제 중에 한 7개는 이거로 해결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은 기수학량이 있구나. 여기 무조건 더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최초 사고에서 두 번째 사고 사이의 기수학량은 최초 사고의 수학량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현재 100을 걷어요. 네, 수학 개시됐어요. 수학이 개시됐다. 100 중에 이제 수학이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또 더해주면 안 되더라. 하지만 수학 개시 후 최초 사고가 발생했다. 10 정도 수학하다가 발생했다. 수학량 조사 최초 사고의 수학량 60. 그 이후에 감수량 10 안 더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더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인정되는 기수학량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생각하시라는 얘기. 제가 왜 여기 1차 사고로 갔으면 최초 사고가 언제지? 최초 사고 발생 시점. 요거 인정되는 기수학량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계속 우리 기본 산출식 말씀드리면서 기본 산출식 최초 몇 번을 말씀드리니 최초 너무 여러분도 네, 입에 붙죠. 네, 최초 사고 제가 최초 사고 수학 개시전 이건 한 100만 번 하는 것 같아요. 최초 사고에서는 수학량만 구한다. 2차 이후 사고에서는 감수량만 구한다. 우리 이거 딱 박혀 있잖아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최초 사고에서는 수학량만 2차 이후 사고부터는 감수량만 최초 사고구나. 수학량만 2차 이후 사고부터는 감수량만 이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배신감 들게 하는 거 첫 번째 최초 사고인데도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2차 이후 사고인데도 수학량을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요거는 다음 강의나 다다음 강의 할 거예요. 네. 근데 평수미평에 적용되는 큰 수학량, 최종 수학량을 구하는 데는 대세히 지장 없어요. 이거는. 얘는 중요하더라. 아니, 최초 사고에서는 수학량만 구하면 된다며 왜 감수량을 구해야 할까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걸 좀 지우고 해볼게요. 네. 여러분 케이스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수학 개시. 아무 사고 안 났어요. 수학 개시 전에. 첫 번째 사고가 개시 후에 났어요. 자,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수학을 개시했다니까 요 사이는 기수학이 있는 거죠. 기수학. 10kg 정도 기수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 사고에서 뭐 구해야 된다고요? 수학량 구했어요. 수학량을 계산해 봤더니 60이래요. 수학량. 최초 사고 수학량. 지금까지 우리는 인정되는 기수학량, 최초 사고에서 수학량. 만약에 2차 이후 사고가 없으면 여기다 0 대입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산한 게 이 과수원의 수학량일 거 아니에요. 그쵸? 70kg 수학하는구나. 이 위에 아무 사고 없으면. 거둘 수 있는 거 계산했더니 60. 그 전에 걷어놓은 거 10. 70을 수학하는구나. 이거 0 대입하면. 그쵸? 최종 수학량, 큰 수학량 나와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NH 입장에서 요 기수학이 10kg 맞나? 궁금한 거예요. 요거 혹시 15인데 10이라고 잘못 조사한 거 아닐까? 문답으로? 손해평가사 나가서 직접 조사하시는 게 아니라 출하자료 문답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얘가 15인데 10으로 합의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최종 계약자가 거두는 게 미리 거둬놓은 거 10, 조사한 거 60, 70인데 만약에 얘가 15였다면 75였겠네요. 그쵸? 숫자가 너무 쪼잔하네요.
75인데 70으로 조사된 게 아닐까? 즉 수확량이 감소된 게 아닐까? 우리는 피해율이 평수, 미, 평인데 지금 이걸 합치면 여기 0 대입하면 최종 수확량 나오잖아요. 그쵸? 큰 수확량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75인데 70으로 조사된 게 아닐까? 즉 수확량이 감소되면 수확 감소량이 커지죠. 피해율이 높아지죠. 보험회사 전체를 봤을 때 손해율이 커지죠. 나중에 보험료도 막 상승할 거예요. 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농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기수학은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니까 얘는 인정되는 기수학이잖아. 인정되는 기수학. 확인해보자. 10이 맞나? 10이 맞나? 정말 이 과수원의 최종 수확량이 70이 맞나? 확인해보자. 2차 이후 감소랑 있으면 여기서 착안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인정되는 기수학이 10이 맞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 한번, 네. 직접 창고에 가서 막, 자, 해버렸는데 막 쫓아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NH가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고 시점에, 즉, 그 전까지 아무 사고 없었잖아요. 첫 번째 사고 시점에 이 과수원의 총량을 한번 계산해보자. 총과실량. 이게 공식적인 용어 아니에요. 그냥 총과실량. 그리고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된 평년 수확량과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총과실량이 평년 수확량과 같다. 이건 사실 이론적이겠죠? 문제 없어요. 총과실량이 평년보다 크다. 문제 없어요. 풍년이네. 총과실량이 평년보다 작다. 즉, 이 사고 시점에 총과실량이 올해 기대된 것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긴 조금 힘들다.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10 더해주긴 조금 힘들다. 자, 총과실량이 뭘까요? 아니, 이 시점에 기수학한 거, 이 시점에 조사한 수확량, 작은 수확량, 이 시점에 감수량이겠지 뭐. 자, 기수학이 10 있어요. 조사했더니 60이에요. 30 손해봤대요. 아니, 더 이상 무슨 과실량이 있어요. 100이지 뭐. 그쵸? 아, 이렇게 확인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했더니 크거나 같아요. 총량이. 즉, 첫 번째 사고에서의 수확량과 작은 수확량, 감수량과 기수확량, 인정되는 기수확량을 다 더했더니 평년보다 크거나 같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기본 산출식대로. 기본 산출식대로.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총량이 100인데 평년이 뭐 150이에요. 아, 그러면 기본 산출식대로 그대로 하기엔 좀 그렇고 큰 수확량, 평수 미평의 최종 수확량을 어떻게 할까요? 평년 수확량에서 네. 모든 사고에서의 감수량을 차감하자. 즉 올해 기대됐던 게 150. 그러면 첫 번째 사고를 포함해서 사고가 몇 번 있든 간에 모든 사고에서 손해본 양을 다 빼버리자. 만약에 50, 100. 이게 평수 미평의 최종 수확량, 큰 수확량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이번 강에서는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인정되는 기수확량이 뭔지. 아, 최초 사고 이후 두 번째 사고의 사이의 기수확량은 첫 번째 수확량에서 갈라져 나온 거구나. 그거 잡아가시고 두 번째. 그러면 최초 사고 전에 기수확량만 인정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수확기 시점은 개시 전이니까 기수학이 인정되는 게 없겠구나. 그다음 세 번째. 인정되는 기수확량이 있다면 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구나. 확인. 그 시점 그 과수원의 총량 미리 걷어놓은 거 조사한 수확량, 조사한 감수량 이것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결정하는구나. 자, 이런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보시고. 근데 비교해서 결정하는구나. 여기서는 아, 그래서 우린 최초 사고에서는 수확량만 구하면 된다 하더니 감수량도 구해야 되는구나. 총량.
이 시점, 이 과수원에서 미리 걷어놓은 거, 거둘 수 있는 거, 손해본 거, 그게 총량이잖아요. 최초 사고에서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 케이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평년이 더 크다면 모든 사고의 감수량, 첫 번째 사고 감수량 포함해서 기대했던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감수량 다. 여기서 잡아가셔야 되는 거, 인정되는 기수학량, 수학 개시전에는 기수학량이 없는 이유, 인정되는 게 없는 이유 무조건 최초 사고에서 수학량만 있으면 되는데 기수학 때문에 감수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산출식은 나중에 보시고 할 거니까. 이걸 잡아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는 이제 정리 시간이에요. 다음 강부터 한 2강 정도에 걸쳐서 정리할 겁니다. 기타 가수 보험금 산정 방법. 예. 수고하셨습니다.